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대남 매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경제난 악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발병 사태 이후 북한의 물가 상승과 경제난 심화 움직임이 있다면서 한국 등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경제난을 처음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매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북한도 예외 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최근 북한의 중국 접경지대 쌀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kg당 4,000원대 초반이었던 쌀값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 봉쇄를 실시한 1월 말 이후 50% 이상 올라 6,800원까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단 쌀이 안 들어오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장마당 도소 매상인데 가지고는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 경제 전반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도 방역 물자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그나마 부족한 국가 자원들을 집중시키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봉현 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은 한국 등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남쪽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적극적인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좀 요청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자원을 쏟아부었던 관광산업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이 지난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부터 약 23억 달러의 적자를 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한 해 중국에서 25억 7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지만 대중 수출액은 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수입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3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 역사상 가장 큰 적자 규모로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두 나라의 무역액이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3억 달러 이후 2008년 12억 7천만 달러에 올라설 때까지 줄곧 10억 달러 미만을 유지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통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이 2달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 악화로 후원금이 줄어들 경우 구출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이 묶인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10일 VOA에 코로나 사태로 중국 당국이 이동 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1월 말부터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도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쪽에 탈북자들도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중단이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모든 활동이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또 다른 탈북민 구출단체인 한국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사실상 탈북민들의 이동이 완전 중단됐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 건강 진단서를 가진 사람만 그 성과 성을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탈북자들이 라오스까지 넘어가려면은 성을 최소한 3-4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성마다 어떻게 건강검진을 띱니까?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23개 성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성과 도시 간의 출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경로가 거의 2달째 막히면서
동남아시아에 탈북민들이 거의 없고 탈북민들의 한국 경유지로 가장 많이 이용하던 태국 루트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탈북자가 없어 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들은 특정 지역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까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총살시켜버린다고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죠.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규제가 지속되면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20년 만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탈북민 구출 후원금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상시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1일 미군 라디오 방송 AFN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한국 방어를 위한 파이트 투나잇, 즉 상시 전투 태세 유지가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1월 25일 이후부터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이동 제한 명령으로 장병과 가족 2,200여 명이 영향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의 거점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국익과 북한 정권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재 이행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 영해로 석탄과 모래 등을 불법 수출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공공연하게 위반한 정황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합동 군사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적어도 30척 이상의 북한 선박이 모두 175차례 중국 상하이에 드나들었고 이 중 상당수가 북한 남포항으로부터 석탄 등을 옮겨와 하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 중국에서 출발한 수백 척의 선박이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해 중국으로 운반했다고 밝혔는데 석탄과 유류 무기 등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대북 제재 위반 거점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최근 제재에 피해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 연구원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중국과 북한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most new aspect is just the originality and innovation that both sides have in circumventing sanctions. 또 중국이 자국 국익과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재 이행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미북 관계가 악화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국에 미치는 여파를 우려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I think more narrowly that China believes that avoiding a war is its top priority and then preventing instability is its second priority and then eliminating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s its third priority. 전문가들은 북한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중국의 위협이 된다는 두려움을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이 느슨한 제재 이행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현 상황에서 더욱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지다겸입니다.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제출해왔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3월에는 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지난해의 대응은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는데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제안국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